여러분, 잠깐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겠어요? 때는 조선 후기, 엄격한 유교 질서와 충효의 정신이 지배하던 국가 최고의 미술기관, 도화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발칙하고도 경악스러운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천재 화가 신윤복이 도화서에서 파면당해 쫓겨났다는 기록이죠. 왜였을까요? 단순히 그림을 좀 잘 그려서 동료들의 질투를 산 걸까요? 아니요. 당시 전해진 항설에 따르면 그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감히 국가의 화원이 비속하고 음란한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였죠. 요즘으로 치면 국가 공무원이 금기시되는 성인용 컨텐츠를 제작하다 들켜 파면당한 것과 다름없는 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보장된 탄탄대로를 걷던 엘리트 화원이 무엇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통째로 내던졌을까요? 오늘 그 은밀하고도 뜨거웠던 신윤보대 생애와 기록에서 지워진 그의 사생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담장 넘어 훔쳐본 사랑. 해원의 붓끝은 왜 그리 뜨거웠을까요? 신윤복의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으신가요? 이교 보딩이나 월하 정인을 보세요. 그저 풍경을 그린 게 아닙니다. 달빛이 침침한 삼경,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 안다는 글귀와 함께 그려진 남녀의 모습은 당시 도덕적 잣대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륜 혹은 밀회의 현장이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왕의 업적을 기리고 산수화를 그릴 때 홀로 담벼락 뒤에 숨어 남녀의 뜨거운 눈빛과 손길을 훔쳐보던 한 사내를 말이죠. 그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마도 그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순수한 감정인 사랑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고매한 철학보다 가치 있다고 믿었던 것 아닐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기득권의 위선을 깨부수는 파격적인 아티스트였던 셈이죠. 옷자락 아래 숨겨진 도발, 조선의 에로티시즘을 예술로 승화시키다. 흔히 신윤복하면 야한 그림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외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미인도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여인의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수줍은 듯하면서도 상대를 꿰뚫어보는 그 묘한 시선 말입니다. 당시 조선의 여인들은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집안에 갇혀 살아야 했잖아요. 그런데 신윤복은 그들의 발목, 살짝 비치는 솟꽃,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치맛자락을 통해 여성을 욕망의 주체로 끌어올렸습니다. 요즘 시각으로 봐도 정말 세련된 감각이죠. 그는 그림 속에 여인의 심리를 심어 놓았습니다. 단추를 풀까 말까 고민하는 그 손가락 끝에 떨림까지 말이죠. 잠깐,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천재화가 김홍도와의 숙명적 라이벌, 그들의 돈과 가치관. 많은 분이 김홍도와 신윤복을 동시대의 라이벌로 기억하시죠? 그런데 두 사람의 스타일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김홍도가 서민들의 땀냄새 나는 삶을 털털하게 그렸다면 신윤복은 한량들과 기생들의 화려하고 퇴폐적인 밤문화를 아주 섬세하게 그려냈거든요.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김홍도는 시장 바닥의 치열한 삶을 담아내는 리얼리티 다큐 감독이고 신윤복은 강남의 화려한 파티와 상류층의 은밀한 사생활을 세련되게 담아내는 트렌디한 영화 감독인 셈이었죠. 김홍도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안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면 신윤복은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돈이 되는 그림보다는 자신의 아티스틱한 갈증을 채워줄 자유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보장된 성공과 불안한 자유 중 무엇을 택하셨을까요? 술과 기생, 그리고 붓. 신윤복이 풍류에 탐닉했던 진짜 이유. 기록에 따르면 신윤복은 술을 무척 좋아했고 기방을 지집 드나들 텄습니다. 천한 기생들과 어울려 다니는 망나니 화가라는 비난도 따라다녔죠. 하지만 여러분, 그가 정말 단순히 유흥을 즐기려고 그곳에 갔을까요? 사실 기방은 당시 조선에서 유일하게 사랑과 예술이 자유롭게 교감하던 해방구였습니다. 엄격한 양반과 거실에서 볼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었죠. 신윤복은 그곳에서 조선의 위선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공자왈 맹자왈 하던 양반들이 밤에 되면 기생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허우적거리는 그 이중성을 그는 비웃듯 아주 날카롭고 아름답게 화폭에 담아낸 것입니다. 기록에서 지워진 가족, 신윤복의 아내는 누구였을까?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 신윤복에게도 지켜야 할 가정은 있었을까 하는 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신윤복의 아내나 자식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역사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 천재 화가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조선시대 중인 계급의 슬픈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신윤복은 도화서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파면당해 사회적으로 매장된 아티스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회적으로 매장된 아티스트인데 그런 아티스트의 가족사를 누가 꼼꼼히 기록해줬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파격적인 행보 때문에 가족들이 스스로 기록을 지웠거나 혹은 평생을 방황하며 가족을 꾸릴 여유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있었다면 왜 화원 가문의 대가 끊겼을까요? 여러분, 신윤복의 집안은 징그러울 정도로 화원이 많이 배출한 그림 명문가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신한평까지 집안 대대로 붓을 잡았죠. 그런데 신윤복 대에서 그 화려한 맥이 뚝 끊겨버립니다. 만약 신윤복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당시 관습상 당연히 그림을 배웠을 테고 도화서 근처라도 기웃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신윤복 이후로 그 가문에서 이름난 화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에게 자식이 없었거나 혹은 자식들에게 절대 붓을 잡지 마라며 이 험난한 예술가의 길을 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지 신한평이 왕의 얼굴을 그릴 때 아들은 기생의 치맛자락을 그렸으니 그 부자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쌉싸름해지지 않나요? 그림 속에 숨겨진 단서, 혹시 그 기생이 아내였을까?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돌고 있습니다. 신윤복의 그림 중 미인도 있죠. 그 그림 속 여인이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신윤복이 평생을 두고 사랑했던 정인 혹은 사실혼 관계의 아내였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그림 속 여인의 눈빛을 다시 보세요. 단순한 화가와 모델의 관계라면 나올 수 없는 아주 깊고도 애틋한 교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를 그렸다는 확신이 그 눈빛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신윤복은 세상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혼인 대신 자신의 아티스틱한 영감을 이해해주는 한 여인과 이름 없는 삶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으로 치면 자유혼이나 동거 같은 파격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신분제의 벽을 넘지 못한 슬픈 천재. 그의 선택은 기행이었다. 사실 신윤복은 대대로 화원을 배출한 명문가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 신한평 역시 도화서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런데 왜 아들인 신윤복은 그 탄탄대로를 걷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는 중인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도 양반들의 장식품 노릇밖에 할 수 없는 현실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일부러 파격적인 행동을 일삼고 도화서라는 틀을 깨고 나온 게 아닐까요? 나를 가둘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길거리의 화가가 되겠다는 그의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현실과 타협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그의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라진 회원, 기록조차 지워진 비운의 행보. 놀랍게도 신윤복의 생애에 대한 공식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의 그 꼼꼼한 실록조차 그를 외면했죠. 도화서에서 쫓겨난 이후 그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무덤은 어디인지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지워졌다는 사실, 참 가슴 아프지 않나요? 요즘 같으면 SNS 스타가 되어 전 세계적인 팬덤을 거느렸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기록이 없기에 오히려 그의 삶은 더욱 신비롭고 드라마틱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남긴 그림 한 점 한 점이 바로 그의 일기장이자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였을 테니까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신윤복 그림의 가치. 만약 오늘날 신윤복의 회원 전신첩이 경매에 나온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 국가적인 보물로 대접받으며 전 세계 미술관이 탐을 낼 겁니다. 당시에도 그의 그림은 양반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거래되던 이 아이템이었다고 해요. 겉으로는 욕하면서도 뒤로는 그림 참 묘하다며 비싼 값을 치르고 사갔던 것이죠. 신윤복은 어쩌면 그런 양반들의 이중성을 이용해 생계를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그림을 비웃는 당신들이 결국 내 그림을 가장 원하게 만들겠다는 기막힌 복수극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신윤복은 정말 여자였을까? 드라마가 만든 매혹적인 오해. 한때 드라마 바람의 화원 때문에 신윤복은 남장 여자였다는 설이 파다했었죠.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읽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상상력이었죠. 물론 역사적 팩트로 보면 그는 남성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설이 나올 만큼 그의 붓터치는 샘세했고 여성에 대한 공감이 깊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여성의 아름다움과 슬픔을 그토록 따뜻하게 바라준 남자가 또 있었을까요? 그는 성별을 뛰어넘어 인간의 영혼을 읽어내는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현대인들이 신윤복에게 열광하는 이유.
솔직함의 미학.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겉으로는 완벽한 척, 고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욕망과 갈등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신윤복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린 겁니다. 체면 차리지 말고 솔직해지자. 사랑하는 게 죄인가? 라고 묻는 그의 그림은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그림 속 주인공들은 모두 살아있습니다. 웃고 즐기고 때로는 부끄러워하며 인생의 한순간을 만끽하고 있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적 비유. 신윤복은 조선의 뱅크시였다. 요즘 얼굴 없는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유명한 뱅크시 아시죠? 주류 예술계를 비웃으며 거리의 벽에 사회 비판적인 그림을 그리고 사라지는 인물 말입니다. 신윤복이 딱 그랬습니다. 그는 양반들의 가식을 비웃기 위해 그들의 은밀한 유행 현장을 화폭에 담아 박제해버렸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도 어쩌면 그가 스스로 나의 사생활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내 그림이 곧 나다 라며 세상의 관심을 거부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는 이름 대신 그림으로 영원히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비교의 관점에서 본 신윤복, 김홍도와의 결정적 차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김홍도가 국가와 민족이라는 큰 틀에서 조선을 바라봤다면 신윤복은 개인과 감정이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김홍도의 그림이 교과서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를 준다면 신윤복의 그림은 소설적이고 탐미적이죠. 두 사람 중 누가 더 훌륭하냐는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낮의 태양이 김홍도라면 밤의 달빛은 신윤복이었으니까요. 우리 역사에 이토록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천재가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김홍도의 활기찬 시장 풍경과 신윤복의 고요한 달빛 밀회 중 어느 꿈을 꾸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조선의 파격적인 천재화가 해원 신윤복의 드라마틱한 삶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의 불꽃 같은 삶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가슴 뛰는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